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권영진 오늘까지 자진 탈당 안 하면 징계 개시한다. 이거는 제명이 필요한 징계다라고 했고요. 권영진은 부랴부랴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감 없다. 내 할 일 하겠다. 그런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다. 이건 그럼요. 뭐냐? 사과 받아줄게. 그렇지만 공적으로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라는 이야기죠.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최고위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걸 그냥 경징계로 유야무야 넘어가면 제2, 제3의 사태 재발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건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징계를 해야 된다는데 최고위원들이 동의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영진이 직접 사과도 하고 막 자기 탈당하기 싫어가지고 오늘 막 기자들 질문하는데 막 울컥하는 척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아이고. 박상규 의원님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권영진 씨가 처음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멱살 잡은 것은 뭐 할 수 없고 그건 자기 분에 못 참아서 잡은 거니까 전현직 원내대표를 동시에 한 장소에서 멱살을 잡는 그것도 아마 앞으로 한국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일이 될 정말요. 것입니다.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과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대화방에 글 하나 올리는 걸로 사과를 대신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니까 그 다른 동료 의원들도 화가 잔뜩 난 거죠. 그거는 그냥 나는 사과했네 라는 증표를 남기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때 이 정점식 원내대표든 송원석 전 원내대표든 찾아가서 좀 시쳇말로 무릎이라도 꿇었어야 돼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그 정도는 알만한 사람이거든요. 대구시장도 했지, 중진 의원인데. 그런데 얼마나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일고의 반성이 없으면 그런 형식적 사과만 하고 말았겠느냐. 그리고도 그냥 눈치를 며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정청래가 대표로 있을 때 몇 시간 만에 그 돈 택시비를 나눠줬다는 이유로 김관영 현역 지사를 제명을 바로 날려버렸잖아요. 그냥 전광석화처럼 목이 날아갔잖아요. 그런 거에 비춰보자면 권영진도 사실은 무슨 윤리위고 뭐고 거칠 게 없어요. 저 정도 그렇죠. 되면 옛날 야당에서는 그냥 제명입니다. 제명을 하는 게 맞은데 이게 이제 뭐 지금 윤리위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서 며칠 끌었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가서 사과를 했다는데 그 사과는 아니한만도 못한 결과가 됐고요. 탈당을 하는 게 맞아요. 본인이 배지라도 그냥 지키고 지금 무소속 한 사람 있잖아요. 무소속이 2명 늘어나면 아마 창당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 예. 이 사태 어떻게 전개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뭐 사과도 하고 막 그러고는 있는데. 네. 일단 지도부 차원에서요. 뭐 우재준 최고, 양양자 최고, 뭐 맨날 딴소리 하는 분들 계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우재준은 안 왔대요. 오늘 안 왔습니까? 네. 아마 왔어도 근데 다른 얘기 못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분위기 자체가 최고위원 전체 자체가 최고위에서 공감대가 있었다. 탈당 안 하면 중징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사실상 구두로 최고위 자체가 우리 지도부가 탈당 권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라고 하는 게 4가지 수위가 있잖아요. 경고, 제일 낮은 수위, 이제 경징계죠. 그 다음에 당원권 정지, 그 다음 탈당 권유, 제명인데 탈당 권유가요. 말 그대로 탈당을 권유했는데 열흘 동안 자진 탈당을 안 하면요. 영구 제명시키는 거예요. 자동 제명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도부가 윤리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진 않았고 구두로만 얘기를 했지만 이 말은 즉슨 탈당 자발적으로 안 하면 탈당 권유 혹은 제명 조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탈당 권유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가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진해서 탈당을 안 하면은 윤리위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겠죠. 아마 오늘 또 윤리위 회의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뭐 윤리위 여러 구성상의 뭐 그런 사안들을 다 떠나서 윤리위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최고위에서 의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최고위가 더 상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최고위에서 결론 났다라고 하는 거 이미 당에서는 가르마를 탔다는 거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워딩이 핵심적이에요. 이건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이 아무리 기강이 무너지고 무슨 뭐 여당 대표가 대통령 뭐 내부 총질하고 여당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들이 무슨 대통령 하루 종일 공격하는 게 일상화되고 내부 총질하는 정당으로 한동훈 때문에 몰락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가 이 어떤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심지어 자기
자리 지금 제대로 못 갔다고 자기 이권 안 챙겨줬다고 지금 멱살을 잡는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은 전례를 안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유야무야 넘어가면은 앞으로 그럼 전현직 원내대표 막 멱살 잡으면서 막 나 왜 정보위 안 보내줘, 나 왜 국토위 안 보내줘, 그래도 된다는 거잖아요. 당의 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례를 안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점정식 원내대표 개인 사과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문제다. 정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개혁 논의 중에 원내 교섭단체 수를 낮춘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10명 정도로 낮춘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무소속 한동훈이 이제 만약에 무소속 권영진과 손을 잡으면 아까도 그 댓글이 올라오던데 한권연합 같은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친박연대라고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야당에서 당시 이명박계의 공천 어떤 횡포에 맞서서 그때 나가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젊은 기자 시절이었는데 정말 광야에서 친박연대가 싸워가지고 그때 엄청난 당선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당을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같은 지붕 안에서 무슨 같은 당임내하고 서로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다. 그 뜻만 반 이재명이란 뜻만 가지면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지금 살림을 따로 차리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권영진의 탈당 권유는 제명 이전의 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탈당 권유하면 돼요. 그럼 본인이 거취 결정 안 하면 자동으로 10일 뒤에 그 제명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게 굳이 최고 징계를 안 하더라도 탈당 권유 정도를 하는 걸로 빨리 최고위가 이럴 때 좀 저는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럴 때 단호한 어떤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지금 뭐 무슨 국민의힘 얘기만 나오면 기강이란 말이 나와요. 기강이 없다. 기강이 무너졌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말 기강이 무너졌나 봐 소리를 안 들으려면 이번 권영진 사태를 어떤 반전의 포인트로 그렇죠. 우리가 농구에서 말하자면 피봇이라고 딱 자세 바꾸는 그 포인트가 권영진에 대한 탈당 권유 혹은 당원권 한 2년 정지 양당 간에 하나 정도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첨언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사태가 왜 또 참담하냐면요. 이 권영진 의원 어디 소속입니까? 대한과 미래죠. 대한과 미래. 근데 입장은 안 내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예. 당권파라고 불리는 장해찬이나 박민영이 그럴 일이 없지만 예. 누구 멱살을 잡았어요. 대한과 미래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희는 뭐 멱살까지 갈 것도 없이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뭐 소리만 질렀어도 상인 고문들 무슨 평균 연령 얘기했다고 저한테 나가라고 무슨 청산 대상이라고 제가 그런 공격까지 아니 받았는데 맨날 정당 개혁 이야기했던 대한과 미래가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입장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너무 진짜 조용하더라고. 그 젊은 당직자들한테는 말 한마디까지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나가라 마라 현직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아유 잘나신 대한과 미래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들이 뭐라고 해줘요? 소장파라고 해주잖아요. 무려 소장파 그룹인 대한과 미래에서 정말 전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 펼쳐졌는데 한마디를 안 합니다. 뭐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건가? 지난 예. 주말부터 제가 뭐 이렇게 쭉쭉 한번 종편이나 뭐 뉴스 전문 채널 지상파 등등의 정치평론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나오는 여의도 레카 평론가들이 정말 한마디도 권영진 얘기를 안 해. 그렇더라고요. 주제 자체를 물론 그 회사 언론사라는 데가 권영진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서너 건씩 쓰는 SNS, X니 인스타그램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권영진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이 문제가 뜨겁다는 걸 알고 입을 꾹 닫고 그 엉뚱한 소리들만 하던데 제발 남에게 추상 같은 그런 회초리는 자기 편에게도 좀 같이 들어야 그게 회초리로 보이지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저는 또 그런 여의도 레카라는 사람들이 너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저 무슨 의견이 없더라고. 이건 정말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사태 오늘 안에 권영진의 자진 탈당으로 정리될 것인가? 기자들이 그 질문했는데 권영진은 자기는 아는 바가 없고 오늘 여기까지 하자. 탈당하기 싫다는 거겠죠. 그렇죠. 아마도 탈당을 하거나 징계를 받으면 다음 총선 출마가 거의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권영진 개인을 보는 게 아닙니다. 대안과 미래가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노래를 부르던 그들이 그렇죠. 자기 편 권영진이 이런 사고를 치니까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게 그들은 쇄신파나 소장파가 아니라 기회주의파다. 네. 기득권파다라는 거 명확히 드러냈다. 이참에 대안과 미래라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정체불명의 집단도 구태 정점이에요. 네, 구태 기득권 집단도 해체를 하는 게 마땅하다. 네. 이런 사건에 논평도 못 내는 집단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소장파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죠. 일부 재래식 미디어들과 정말 이 무슨 뭐 서초, 뭐 대구, 부산 이런 데서 재선 3선 했던 이런 국회의원들 누가 봐도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야합을 해서 뭐 자기들이 다 맨날 소장파고 그 개혁파래. 쇄신파, 소장파, 개혁파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실을 보세요. 어디 소장이 있고 어디 개혁이 있나. 지금 사실 권영진 의원만 문제가 아니라 조은희 의원도 서울시당 위원장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 기준대로면 본인 지금 인적 청산 대상이거든요. 무려 명태균 씨한테 2,200여 개 책임당원 명부를 제공해서 무료 여론조사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금 그 경찰에 기소 의견 송치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오세훈 시장의 1심 지금 재판 결과를 봤을 때 조은희 의원 지금 빼박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심 조은희 의원이 제가 반론을 좀 실어드리고 싶어도 반론도 없어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무슨 서울시당 위원장을 나가고 무슨 이런 분들이 대안과 미래라고 그러면서 당대표한테 무슨 월권 중에 월권 사퇴를 하니마니 그런 얘기를 하고 무슨 뭐 당의 무슨 룰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당심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고 뭐 당대표를 폐지하니마니 그따위 소리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거야말로 정말 재래식 기득권 미디어들과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이면서 소장파 탈만 쓰고 포장지만 뒤집어 쓰고 진짜 개혁하고자 하는 지도부와 이 젊은 당직자들 당권파라고 막 프레임해가지고 기득권 취급해왔던 그 실체가 이번에 다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12시로 시간을 바꾸고 첫 방송인데 4,000명 넘는 큰 호응 보내주고 계신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벌금 100만 원이 넘어가면 국민의힘이 그 대선 선거 보전금으로 받았던 397억, 400억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령 윤석열 대통령님의 일부 발언이 구체적 사실과 약간 일치하지 않는 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재명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로 유죄가 나왔었는데 권순일과 대장동 일당들이 대법원에서 아니 TV 토론이나 활동 중에 나온 발언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면죄부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이 제대로 진행만 됐으면 400억을 토해내는 건 이재명과 민주당이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님 재판을 빌미로 국민의힘이 400억 토해내고 망하게 생겼다 부채질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재판 결과 박상규 위원님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아까 말씀한 대로 이재명은 이 사건, 이 유사한 2022년 대선 때 나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윤 전 대통령은 그 변호사 알선 윤웅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알선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진법사를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약 오늘 이제 100만 원 이상,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이 돌아가는 요새 법원의 분위기가, 80만 원 미만이거나 무죄? 저는 뭐 당연히 무죄가 맞다고 보는데, 지금 요새 나온 판결들 보면, 이거 무죄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말씀한 대로 397억 원을, 이 지금 국민의힘이 토해내야 된다. 이게 엄청난 돈이고요. 이게 물론 대법원까지는 가야 되지만 왜 내로남불이냐. 이재명은 그보다 더한 혐의로 아까 얘기한 대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고 2심 뒤집혔던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대선 직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대 3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네. 그 재판은 이제 서울 고등법원으로 와가지고 파기환송심을 하면 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전압에 의해서 오면 그냥 유죄인 거예요. 무조건 벌금 100만 원 그렇죠. 이상이다. 그럼 지금 만약에 이재명 재판 12개와 함께 그게 멈춰 있지만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냈어야 된다고. 그렇죠.
벌써 돈 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그 재판은 지금 얼려놔도 꽁꽁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혐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퉈봐야 될 여지가 충분한 거예요. 그 변호사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증거 불충분이 많다는 것이고 건진법사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그 반박 증거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 사법부가 오늘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할 것 같지는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야당은 그 재판이 그냥 이재명이 대통령인 이 정권 하에서 그대로 굴러가니까 397억 원을 토해내고 네. 그 얘기는 같은 재판 다른 판결 같은 상황 다른 어떤 칼날 이런 거잖아요. 이건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하려면 똑같이 같이 굴러가야 된다. 액수로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의석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액수 자체가 적어도 한 40억 원 가까이 많지 않아요? 네. 똑같이 하자. 하려면 똑같이 하자. 그리고 오늘 이 재판의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재판이 요즘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무죄 혹은 100만 원 미만이 맞는데 그렇게 안 나올 거라는데 정말 이 과연 사법 붕괴의 현장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가 그런 참담한 심정인데 이거요 TV 생중계까지 합니다. 정말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도 이건 이 정도로 기울어지면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굉장히 입증이 어려운 범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요, 그게 악의 고의성, 즉 허위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악의적,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의도성까지 검사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요, 대선 때 얼마나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 쟁점들이 있고 지금 이 관련된 질문들 자체가 이 수십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관계성, 누구와 언제 만났냐 안 만났냐, 소개를 해줬냐 안 해줬냐, 이와 같은 지금 그렇죠.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 이재명은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그 취지 파기환송이 됐던 이유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바로 몇 년 전에 했던 그런 행정 시정에 대해서 그것을 뭐 국토부가 백현동 사업을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식의 매우 구체적이고 고의적인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파기환송이 된 것이지만 지금 이 기소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혐의 자체가 좀 짜칩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게 뭐 특정 정당 제1야당에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될 정도의 무거운 지금 이 형벌을 내릴 정도의 사안인가? 전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 또 이제 평론가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법부가 워낙 기울어져 있고 지금 특검 수사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 자체가 굉장한 정치적인 압박을 느끼면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동요할 필요가 없다. 어쨌거나 재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남아있고요. 또 미국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용한 수단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총선까지 우리가 결과를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얻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박 대변인의 발언에 반박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다음 총선 이전에 정치적 결과를 받을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면 뭐 그건 아직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예. 대법에서 난다면. 재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지금 분위기라면 그러면 그게 오히려 민주당한테 재앙이 될 수 있다. 저는요 서울시장 보선 그러네요. 얘기를 우리 장해찬 전 부위원장이 하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그 재판이 야당에게는 굉장히 호재예요. 네. 왜냐하면 오히려. 서울시장 보선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저는 표차를 더 벌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재명 레임덕에 도장 찍는 선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2030의 분노가 임계점을 이미 넘었고요. 지금 조만간 7월 말에 이재명이 이제 돌아오자마자 지금 부동산 세제가 발표되는데 뭐 지금 마사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그 내용을 보면 온 국민이 좌파들도 아마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오고 2030은 거의 멘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월세 대책 같은 거, 대출 같은 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요새 그 이 부동산 중개업소 가보면
이재명 대출 해줍니다. 이런 아, 게 있어요. 근저당. 네, 집주인 근저당. 아이고. 물론 뭐 부동산 사장이 잡혀가니까 이재명 대출이라고는 안 하고 아이고. 이른바 매도인 대출 가능. 아. 이게 지금 다 붙어 있다고요. 이재명이 알려주는 바람에 집주인이 돈 빌려드립니다 이 소리예요. 그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유행이 되는 판국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한다. 장동혁 대표 체제로 누군가 후보를 내세워서 다시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한판 승부를 겨룬다면 그 내년 지금 4월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거 안 열린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열리는 쪽에 걸라면 돈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에서 오히려 더 확실히 이재명의 레임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이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잘 가라 오세훈 한 뒤에 그 뒤에 어떤 경선이라든가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컨벤션을 누리면서 오히려 야당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좀 흔들리는 그런 어떤 입지가 더 탄탄해지는 저는 이제 민주당이요. 네. 제발 오세훈 시장 살아남아라라고 기도해야 되는 지경일 것 같아요. 아이고. 만약에 지방선거 이렇게 박빙이었는데 서울시장이 우리의 귀책 사유로 또 열렸는데 민주당이 또 진다? 아. 그건 괴멸적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뽑힌 사람 나가야 돼요. 끝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정청래가 뽑히든 김민석이 뽑히든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 당대표가 뽑혀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완전 식물 대통령 되는 거고 네. 총선도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예고편 쫙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야 판사들 너네 적당히 해 오세훈 살려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네. 정도의 상황이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는 6.3 때는 전선이 넓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생이었다면 이 서울시장 보선은 전선이 딱 하나 그리고 심플해요. 그죠. 게다가 이 세 가지 효과가 있다. 이 요새 유행어가 절오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언론에 유행시킨 아이고. 절오의 제가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용을 한 말이었어요. 유명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잘 가라 오세훈 한 뒤에 만약에 이 선거를 장 대표 책임으로 치러내서 네. 정말 장 대표가 이 더 큰 격차로 후보 승리를 이뤄낸다면 서울시장직을 가져온다면 물론 좀 너무 좀 내년 봄 얘기까지 벌써 하느냐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전 잡혀가고 있다고 보고 네.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도 무력화시키고 네. 이재명의 이 레임덕도 아주 확실히 도장을 찍는 보선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또 이면에다가 제 워딩을 또 실었더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그 시청자들 의견이 나와서 절오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얘기를 절오. 제가 그런 이야기가 당원들 의견이라는 건데 마치 지도부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조선일보는 기사를 교묘하게 쓰더라고요. 그 김태현 쪽에서 또 한번 가공을 하더니 이제 아예 제 워딩으로 그냥 박아버렸던데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 했던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뭐만 하면 그 대한과 미래 같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무슨 다 막 순혈주의 무슨 뭐 아무 진짜 뭐 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동지들이 힘들 때마다 나서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누구누구 절여내라 누구누구 나가라 사퇴해라 청산해라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힘들고 아플 때 동지들이 안 지켜주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건 일단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대한과 미래 마찬가지로. 그리고 제가 어쨌건 당직자로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 사법 리스크를 잘 털고 나오기를 바래요. 근데 제가 판결문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판사의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논리가 촘촘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예. 오세훈 시장과 그 후원자 김한정이 주고 예, 예. 텔레그램이 지금 첨부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김한정 씨는 명태균 씨를 알지도 못했어요. 중간에 강철원 부시장과 얘기가 안 되니까 중간에 연결고리로 다시 투입이 된 거고 그때 텔레그램도 시작했다라고 하고 이 모든 정황 자체가 정황도 있고 직접적인 증거들도 지금 나오는 것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도 좀 방어를 좀 하게 오세훈 시장이 2심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민주당도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 다시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아마 3월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나오면은 보궐선거가 내년에 확정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4월 이후라고 하면은 내후년 총선과 같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34 원칙에 따르면은 원칙적으로는 내년 초가 맞아요. 그런데 이래저래 좀 재판이 좀 밀리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조금 지연을 시키면서 논리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제 전망입니다. 좀 아마 내후년 정도에는
좀 결론이 맺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변수가 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전합이 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 관련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전합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오세훈의 1심 판결 1,000만 원 때문이거든. 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대법원 전합까지 안 가고 끝나면 633에 의해서 4월에 가능한데 네. 이 사건을 전합이 다투잖아요. 그러면 오세훈의 재판도 상대적으로 늘어질 수 있다. 그래서 4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제가 지금 중요시 보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보수가 또 이겨야 되는 선거를 굳이 막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세훈이 알아서 네. 이제 좀 처신을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지 무슨 차기 대권 그 범보수 후보 2위 올라갔다고 지금 오세훈 개의 수장처럼 이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는 거예요. 서울시장으로서 정말 보수의 입장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픈 어떤 대안. 오세훈이 부동산은 더 잘하네. 역시 보수가 유능해. 라는 소리를 듣는 쪽으로 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로 대표돼서 굴러가고 있는 이 대표 체제 정치에 좀 개입을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본업에 충실해라. 서울시장은 서울시장답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또 중요한 선관위 이슈 다룰 텐데요. 그 전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그냥 위주님 감사하고요. 최명희 님도 네, 지난주 토요일 제 생일 응원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이 제 축하드립니다. 생일이었어가지고 여러분 토요일이에요? 네,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아, 예. 7월 25일. 네, 여러분 생일 선물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기로. 그리고 주변에 멸콩TV 12시에 한다 홍보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선물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멸콩천사 후원 가입해 주시면 그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시간 바꿔서 걱정을 좀 했는데 5,000분 채웠네요. 그러게요. 네, 네. 5,000분까지 아유, 갔으니까 역시.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면 이 12시 시간대에도 평소처럼 7,000분, 8,000분 그냥 들어오실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